네, 21번 문제입니다. 조금만 키울게요. 자, 21번. 상주분이 문제고요. 여기를 먼저 살펴보고 보셔도 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대화의 이제 빵 부스러기, 대화의 빵 부스러기 이렇게 돼 있고요. 대화의 빵 부스러기가 이 안에서 뭘 이제 상징하는가, 나타내는가, 그걸 찾는 문제입니다. in improve 이렇게 나왔는데 improve는 여기 단어를 줬어요. 즉흥 연극이라고 단어죠. improvisation, 그럼 재즈에서 즉흥 연주를 얘기하죠. improvising. 아, improve 그러면 이제 그 연극이란 뜻이 있나 봐요. 그죠? 즉흥 연극.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즉흥으로 하는 연극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런 연극이 있어? 그래서 뭐 일단 받아들이. 즉흥 연극에서 배우들은 have no control. 통제 안 받는다. have no control of the conversation. 뭐 대사를 뭐를 하든 대화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What direction it takes. 그 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가든 have no control. 컨트롤 없다. 통제 없다. They can only react to the other actor's words and non-verbal communication. 그들은 그저 상대방 배우의 대사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반응할 뿐이다. 반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즉흥 연극이 진짜 즉흥 연극인가 봐요. 배우가 이렇게 딱 올라와서 진짜 맘대로 연기를, 맘대로 대사도 뭐 정해진 거 없이 그래 하는 건가 봅니다. 자, 그래서 통제 없다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잠깐만요. 자, 통제 없다는 말이 나오고 그저 이제 반응만 한다. 자, because of 이 때문에 the actors become experts at actor는 이제 여기에 전문이 된다. reading body language도 있고 그죠? 여기 non-verbal communication 읽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And reading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 요거는 이제 이디옴으로 외워놓으면 좋죠. read between the line, 행간을 읽는다. read between the line, 행간을 읽는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속뜻, 말의 저의가 뭔가 이런 거를 어, 말과 말 사이에 어떤 말하지 않은 어떤 것도 알아듣는 거. 그 낌새나 뉘앙스를 알아듣는 거. 이게 read between the line입니다. 자, 그런 것도 이제 알아듣는 아주 전문이 된다. What is said? 말해진 것. 이 what 같은 걸 여기다 앞에 놓고 이렇게 냈을 때는 what is said? 그러면 말해진 것.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가 말하는 것. 그죠? 그거의 이제 대사, 라인, 그 사이에 말하지 않은 어떤 낌새까지도 눈치채는데 아주 전문이 됐다. 요런 배우를 하다, 즉흥 연극 배우를 하다 보면 아주 이런 거 잘하게 된다. If they are unable to do this, 만약에 이런 걸 못하면, 자, do this 할 때도 이게 뜻이 있죠? 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방금 전에 한 거죠. 바디 랭귀지를 읽고 행간을 읽는 행위. 요거를 만약에 할 수가 없다면, they are left in the dark.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반응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이 망치겠죠, 그죠? And the performance crumbles. 연극 망친다는 말이 이렇게 나왔네요. performance, 공연이 crumbles, 뭉그러진다. 망가지고 만다. This applies to our daily conversation. 자, 요런데 갑자기 요렇게 이렇게 한쪽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아무래도 좀 빗대어서 하는 얘기였죠.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은 즉흥 연극에 빗대어서 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게 여기에도 적용된다 할 때부터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 이제 비교, 대조나 비교 있죠. 여기 비교시키는 부분, 여기 비슷한 부분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 글쓴이가 21번을 글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본 이야기는 이제 이 뒤로 나올 거란 말이죠. 네. This applies to our daily conversation. 이것이 우리 일상의 대화에도 적용이 된다. 그럼 일상 대화 쪽으로 초점이 딱 옮겨간 겁니다. 즉흥 연극에서 이쪽으로요. 그럼 적용된다 그러면 벌써 우린 다 알아야 돼요. 뭐요? Non-verbal communication, read between the line, body language, 잘 읽는 거. 그죠? But we are usually too self-centered.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to notice,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럼 뭘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read between the line, body language, non-verbal communication. 그죠? 요걸 낌새를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자, just like the improved actors. 자, 즉흥 연극 액터들이 become adept at 이걸 잘하게 아까 become experts at이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표현입니다. become adept at 이걸 잘하게 된다. picking up on 요거를 pick up 이렇게 가로채는데 요거를 딱 얻어내는데 굉장히 캐치하는 걸 잘한다 이겁니다. The breadcrumbs of the conversation. 자, 이 대사의 빵 부스러기를 낚아채는 데에 능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just like은 뭐뭐와 마찬가지로 드드드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일단 이거 외우고 just like 이거 외우고 become adapted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모듈로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이긴 한데 물론 이제 우리가 답을 맞출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 밑줄 부분.
대화의 빵부스러기를 잘 캐치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표현이 어디 나왔어요? Read between the line 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 그다음에 요거 body language를 읽는다고 했죠. 그죠? 이 읽는다는 말이 picking up on이고요. 요 body language에 해당하는 게 여기죠. 그죠? 그다음에 reading이라는 게 요거고요. between the line 행간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화의 빵부스러기라는 건 굳이 말로 하진 않았더라도 그 낌새, 뉘앙스 요런 거를 잘 눈치챈다. 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We need to do the same. 우리도 같은 걸 해야 된다. 그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 대화에서 이런 걸 잘해야 된다. 낌새를 잘 눈치채야 된다. 상대방의 의도를, 저의를 잘 파악해야 된다. When people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specific, 어떤 사람이 구체적인 무언가를 자꾸 말하고 싶을 때, rarely will they come out and just say it. 그들이 그저 그 말을 꺼내서 just say it, 그냥 말을 하지는 않는다. come out 온다는 얘기예요. 다가와서 그냥 말을 꺼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문법적으로는 여기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죠. rarely가 거의 않다, 거의 아니다. 요거예요. 요거는 제가 두 번씩 얘기하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받아 적고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Rarely will they come. 자, 이렇게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서 부정어를 앞에다가 앞세우고 의문문 어순으로 이어지죠. Rarely will they come out and just say it. 그들은 그저 다가와서 이 말을 꺼내지는 않는다. 거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99% of people won't say, 99%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Hey, let's talk about my dog now. So, 우리 집 개 얘기 좀 하자. 그래,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 이게 아예 다가와서 갑자기 말부터 이제 내가 뭔 얘기 할 건데 이렇게 꺼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뭘 꺼내는 사람 없다 이겁니다. instead 그러지 않고 자 instead는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instead rather instead 요거 나오면 앞에 not A가 나오고 instead 다음으로 but B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but B예요. 그러니까 instead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앞에 not A 그꼭 not이 부정어가 안 나와 있더라도 지금은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더라도 약간 어떤 게 풍기기라도 합니다. not을 풍기고요. 그 다음에 법비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they will hint at 그들은 힌트를 줍니다.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자, 낌새를 풍깁니다. 아까 전에 read between the line 그죠? reading body language 그죠? non-verbal communication을 읽는다는 이런 말 이게 이제 낌새를 눈치챈다는 건데 그 상대는 그렇게 안 하고 낌새를 준다는 거죠. 그럼 그 낌새를 어떻게 주나? 궁금하죠? When they bring up a topic unprompted 그들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은 토픽을 bring up, 꺼낼 때 or ask questions about it. 그 토픽에 대해서 괜히 무슨 질문 같은 거를 할 때 they want to talk about it. 그들은 그거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낌새라는 거죠. unprompt라는 건요. prompt가 지금 여기에 상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프롬프터라고 하면 그 배우들이 이렇게 이제 대본을 이제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니까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대사를 써서 이렇게 보여줘요. 아마 뭐 방송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힌트를 주는 이렇게 생각 안 날 때 이렇게 슬쩍 보고 하라고 이게 있습니다. 특히 연극할 때 이렇게 이게 해요. 그걸 프롬터라고 하는데 프롬프터, 그죠? P는 원래 소리 내지 않습니다. 네,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 P를 거의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unprompted topic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과 내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 지금 우리가 말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 말고 다른 토픽을 이란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토픽을 굳이 끄집어내서 그에 대해 질문을 하고 막 그러면 이거에 대해 말하고 싶은 낌새를 풍긴 거다. Sometimes 때로는 when the other person seems to not pick up on these signal, 이 시그널을 만약에 내가 못 받아들인 것 같다. 그러면 그들은 will keep redirecting the conversation to that specific topic. 이 구체적인 토픽으로 대화를 다시 그걸로 이끌어 옵니다. redirecting이니까요. direct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지시해 주는 거예요. 절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direct예요. direct예요. 근데 redirect 하면은 이쪽으로 다시 재설정을 해주는 거죠.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를 이쪽으로 자꾸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If they seem excited whenever the topic comes up. 이 주제가 자꾸 나올 때마다 얘가 좀 기분이 좋아 보인다. 신나하는 것 같다.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they want to talk about it.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힌트를 요 세 가지 정도를 준 거죠. 두 개, 세 가지 정도를. 요 힌트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요 세 가지는 이 힌트를 준 거에 얘예요. 이게 이 뒤에 있는 세 문장이 왜 붙었냐? 이것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힌트를 주는 거. 여기가 핵심인 거고, instead가 역시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힌트를 잘 읽어라.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readcrumbs of the conversation은 힌트가 정답이 됩니다. 힌트. 그걸 찾아주시면 돼요. 힌트 여기 있죠. 그죠? 얘기합니다. roundabout hint. 이 roundabout은요, 이렇게 주변, 이렇게 약간 둘러치는 약간, 이게 직접적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는 간접적인 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간접적인 힌트라는 것에 얘가 여기 1, 2, 3번으로까지 있기 때문에 요 단어는 여기에서 내포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의 이제 intention,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힌트들. 그게 이제 the breadcrumbs of the convers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여기 에, 번역돼서 딱 쓰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잘 낸 문제죠. 떨어지네요. 이 문제는 3점을 줬는데요. 3점을 줄 만한 좋은 문제고요. 단어라든가 이런 거에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조금 과하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단어들은 여기 단어도 이렇게 착실하게 주었습니다. 굉장히 잘 낸 문제고요. 3학년 수준에 고3 수준에 딱 맞게 잘 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이 unprompted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만약에 몰랐더라도 이런 건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크게 맥락 여러분들이 글을 해석하는 데에 그게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분들 요런 거 정도는 물론 교육청 문제지만 평가원 문제에 묻히한 게 괜찮게 낸 문제니까 샘플로 삼아도 좋을 것 같네요. 이 문제는 아주 잘 냈습니다. 요게 틀린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 그 정답률이 아주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글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게 단순하지가 않죠.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직승 연극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게 빗대어서 일상생활 쪽으로 딱 내려오는 장면 하며 그 밑에 힌트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부분은 정확히 사실은 딱 한 부분이 딱 있었고 그 밑으로 요거에 대한 풀이 요 힌트가 뭔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 이게 대체 뭔 얘기야 하면서 그냥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는 요걸 다시 영상을 다시 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는 편이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문법적인 거나 구문 설명 같은 걸 필요로 하는 수준의 학생이라면 그거는 조금 더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다른 선생님의 영상을 좀 들으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학생들은 2등급과 1등급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2등급인데 확실한 1등급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 그 자세한 구문 설명보다는 문제의 답을 맞춰가는 진행 방향, 어디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글을 그냥 조금만의 노력으로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꼼수 풀이법을 찾는 분들이라면 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풀이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 있을 때는 그런 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등급에서 1등급,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 정도의 학생들한테 90점대 후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의를 하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거보다 너무 낮은 학생들은 조금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1학년, 2학년 지문을 가지고 한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문 해설을 정확하게 해주는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낮은 등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